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에는 동풍이 불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사실 오늘부터는 가을입니다. 어제부로 입추도 지났는데요. 원래 입추부터는 어쩌다 늦더위가 있긴 하지만 밤이 되면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여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의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이렇게 강원도와 제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폭염특보가 약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도 있는데요. 요 근래 잠깐 내리는 소나기를 제외하고는 비를 만나기 힘들었죠. 오후부터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시죠.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요. 내륙에도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울진이 29도, 영덕과 포항 32도, 경주 33도인데요. 기온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30도, 독도 29도입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이렇게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형상강 수은 제첩 파동에 포항시가 안이하게 대응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상강 중금속 오염 사실이 여러 번 드러났었지만 포항시는 알고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형상강에서 잡은 제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지만 포항시는 한 달 넘도록 언론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도 수은 제첩은 계속 잡혀 시중에 유통됐고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숨겼다는 게 일단 많이 분노스럽네요. 저는 금방 들었는데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형상강의 중금속 오염 사실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도 포항시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중금속 검사에서 형상강 퇴적물에서 검출된 수온은 0.144mg, 강바닥에 사는 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3등급으로 우려 수준 이상입니다. 2년 전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형상강하구와 인접한 영일만 9개 지점의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에서도 중금속 오염은 심각했습니다. 아연이 관리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고 카드뮴과 비소 납등도 주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육박했습니다. 또 석 달 전 형상강 둔치에서 채취한 쑥과 냉이에서도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형상강과 영일만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걸 알면서도 포항시는 매번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시민들의 건강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권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수은 제첩 파동 이후에도 포항시의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형상강 퇴적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면서 수은 제첩이 나온 일대 3개 지점의 검사를 국한하고 상류에 있는 식수 치수원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식수원 쪽은 왜 처치를 안 했죠? 상수원에 대가 저희들이 하는 게 없죠. 그 상수 사업소에서 그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포항시의 안이한 대처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시의회마저 사태 파악과 책임 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를 시의원들이 나서서 시에다가 압박을 주고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마당에 도대체 뭘 보고 가만히 있는지. 한편 포항시가 추진 중인 형상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환경 보존 사업은 전혀 없고 친수 공간 등 토목 사업 위주인 걸로 알려지면서 이번 수은 제첩 파동을 계기로 사업 계획을 대거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가 유해물질 500톤을 바다에 몰래 버리다 적발됨에 따라 해경이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합니다. 해경은 온배수를 방류하는 모든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수사 대상이라며 유해물질로 지정된 다이메틸 폴리실록산을 방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도 국내 화전 53기, 원전 24기, 액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복합발전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가 전에 없이 치열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도전구와 친문재인 마케팅까지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는 오준기, 김현권 2명의 맞대결입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 이번 또 총선에 출마하면서 시민들의 이야기, 도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경북을 지켜왔습니다. 반드시 야당의 현역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내에서 위상도 높아지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도당의 위상과 존재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 후보는 현 도당 위원장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특히 경북에 대한 홀대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주의 사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경북 도당이 앞장서서 정권 창출과 성주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건 고립감입니다. 도당이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당 의원들을 지역에 자주 모시고도 내려오고. 신경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 후보가 친문재인계를 자처하며 문재인 마케팅에 나서자 김 후보는 새누리당의 진방 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선 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민주 최고위원 10자리 중 5자리가 권역별 시도위원장 중 호선된 5명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어 경북위원장이 영남권 대표로 최고위원직에 임명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민주 경북도당위원장 선거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12일 대의원 현장 투표 50%로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지난 2분기 자유무역협정, 즉 FTA 체결국을 통한 축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분기 FTA 체결국을 통해 수입한 쇠고기는 9만 9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증가했고, 특히 미국산은 2만 5천 톤에서 3만 8천 톤으로 52%나 늘어났습니다. 닭고기 수입량도 브라질산을 중심으로 2만 9천여 톤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25% 늘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더 걱정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돌봐줄 보호자가 없기 때문인데 이런 학생들을 위한 방학교실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체육활동을 합니다. 아이들끼리 조를 정하고 공도 주고받는 등 다양한 운동을 이어갑니다. 또 다른 교실, 연극반에서는 서로 몸을 맞대며 기초적인 몸짓 연습을 합니다. 좀 더 큰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탈 종이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요 심심하고요. TV만 보게 돼서요. 눈이 나빠져서요. 연극도 하고요. 천년비두도 만들어봤고요. 연극을 하니까 다른 애들이랑 말을 계속하고 협동을 계속하게 되니까 재밌었어요. 수업은 모두 외부 강사가 투입돼 정규 교과과정과 구별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소통의 부재 같은 것도 해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를. 한부모나 조선, 다문화 가정을 위주로 대구 남부 지역에서만 1,300여 명의 학생들이 49개 초중학교에서 2주짜리 방학교실에 참여하며 급식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육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돌봄도 하고
그리고 결식 방지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있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방학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일부 학교에서 시작된 방학교실이 교육과 보육의 역할을 함께 해내며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원과 주변 기호식품 조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올해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학원과 주변 김밥구와 떡볶이, 튀김, 음료류 등을 조립 판매하는 분식점구와 제과점, 편의점 등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와 놀이공원까지 확대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주축이 된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휴대전화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전화로 각종 게임을 즐기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보조 배터리까지 들고 다니지만 배터리가 언제 방전될지 항상 불안합니다. 게임이랑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는데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기 좀 불편하고. 게임 진짜 좋아하는데 배터리가 너무 많이 빨리 닳아서 불편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배터리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특수 제작한 초소형 리튬 배터리를 이용해 배터리 입자 내부로 리튬 이온이 드나드는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영상을 분석해 충전과 방전 속도를 빨리하면 불규칙성이 억제돼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배터리 충전과 방전 속도를 결정짓는 공식도 밝혀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임종호 박사는 이번 연구로 배터리 속도와 수명 증가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료전지나 촉매와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퍼드대 임종호 박사와 소홍윤 이상철 박사, 로렌즈 버컬리 국립연구소 유영상 박사 등 한국인 과학자들이 주도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원자력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무인 방수차가 울진 소방서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17억 원이 투입돼 핀란드에서 제작된 무인 방수차는 길이 12m, 너비 2.5m, 무게 36톤으로 아파트 15층 높이에서의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또 사방 100m까지 물을 뿌릴 수 있고 100m 밖에서도 원격 조정이 가능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사고 현장에서도 화재 진압이 가능합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이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흥원은 정부의 슈퍼컴퓨터 공동활용 협약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는 IBM 슈퍼컴퓨터 가이아 17기 중 2기를 이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증받은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면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설계에서 최종 제품 생산까지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CAE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5년 전보다 사무 종사자는 많이 늘고 농림업 숙련 노동자는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대구의 사무 종사자는 5년 전보다 22.3%, 관리자, 전문가 등은 10.3% 늘었지만 농림업 숙련 종사자는 7.4%,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는 0.4% 줄었습니다. 경북 지역도 사무 종사자는 5년 전보다 33.3%, 관리자, 전문가는 18.2% 늘었지만 농림업 숙련 종사자는 20.4%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사실 오늘부터는 가을입니다. 어제부로 입추도 지났는데요. 원래 입추부터는 어쩌다 늦더위가 있긴 하지만 밤이 되면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여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의 폭염특보가 확대되면서 이렇게 강원도와 제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폭염특보가 약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도 있는데요. 요 근래 잠깐 내리는 소나기를 제외하고는 비를 만나기 힘들었죠. 오후부터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시죠.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요. 내륙에도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울진이 29도, 영덕과 포항 32도, 경주 33도인데요. 기온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30도, 독도 29도입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은 이렇게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